안녕하세요, 초보 채굴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윈도우 세팅과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굴 가상화폐의 저장소 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굴하게 되면 바로 지갑으로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굴을 하게 되면 먼저 풀이라는 곳에 저장되고 이후 각자의 지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굴로 가상화폐를 얻으려면 반드시 풀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외 다양한 채굴 풀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마이닝 풀 허브와 이더마인을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닝 풀 허브와 이더마인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각각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닝 풀 허브는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채굴 풀입니다. 30여 종의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으며 채굴한 가상화폐를 지갑으로 수동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서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채굴한 가상화폐를 지갑으로 전송하려면 일정 수량을 채워야 하고 전송 수수료도 비싼 편입니다. 마이닝 풀 허브를 가입하려면 홈페이지 왼쪽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 제공되는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 완료 후 로그인을 해주신 뒤 왼쪽에 있는 정보 수정 메뉴에 접속, 보안 강화를 위해 OTP를 활성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자가 채굴하려는 가상화폐의 지갑 메뉴에 들어가시면 출금하려는 지갑 주소와 자동 및 수동 출금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더마인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채굴풀입니다. 이더리움 기준으로 전체 해시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 채굴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으며 마이닝 풀 허브에 비해 서버가 안정적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전송 수수료가 마이닝 풀 허브와 달리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이더마인은 앞서 언급했듯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상단에 채굴하려는 가상화폐를 클릭, 오른쪽 상단에 마이너 어드레스라는 항목에 채굴 가상화폐의 입금 지갑 주소를 넣어주시면 채굴 현황이 뜨게 됩니다. 이더마인은 일정 수량이 되면 자동으로 출금되는 구조인데 출금 조건은 세팅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페이먼트 메소드에서 이 부분을 클릭,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에 각각 원하시는 출금 가상화폐 개수와 전송 수수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칸엔 현재 채굴기의 IP 주소를 넣으시고 업데이트 세팅을 누르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30 시리즈 LHR 버전으로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이더마인과 마이닝 풀 허브를 활용해 어떻게 이더리움을 채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인 마이너는 LHR 버전에 특화된 T-Rex 마이너, MB 마이너, G 마이너 등 세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Rex 마이너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마이너 파일을 받고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2개가 그려진 파일을 편집해줍니다. 표시되는 부분을 각각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의 경우 이더마인은 이더리움 입금 지갑 주소를, 마이닝 풀 허브는 가입한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MB 마이너입니다. 앞서 T-Rex 마이너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마이너 파일을 받으신 뒤 서버 주소, 포트, 지갑 주소 또는 아이디, 채굴기 이름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항목인 채굴기의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언더바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마이너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최신 마이너 파일을 다운받은 뒤 mine.eth라는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T-Rex 마이너와 MB 마이너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더마인의 포트 번호는 14444가 아닌 5555라는 것입니다. 수정한 내용을 저장한 뒤 파일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과 함께 본격적으로 채굴이 시작됩니다. 오버클럭의 대표 프로그램은 MSI의 애프터버너입니다. 먼저 애프터버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압축을 푸시고 영상과 같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애프터버너는 그래픽카드의 파워 리미트, 코어 클럭, 메모리 클럭, 팬 스피드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큰 톱니바퀴를 누르면 다중 GPU 설정 동기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활성화하면 모든 그래픽카드의 세팅 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활성화한다면 각각의 그래픽카드의 세팅 값을 개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큰 톱니바퀴 위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를 누르면 그래픽카드의 온도에 따른 쿨러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디스켓 버튼을 누르고 깜빡이는 번호 중 한 곳을 선택하면 설정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워 리미트와 코어 클럭, 메모리 클럭에 원하는 수치를 넣고 체크 버튼을 눌러야 세팅 값이 최종 적용됩니다. 메모리 클럭을 너무 높이게 되면 채굴이 안되거나 그래픽카드가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버클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10분간 마이너를 돌려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이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분 동안 단 한 번도 채굴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오버클럭을 하고 마이너를 실행해봤습니다. 소비 전력이나 해시레이트 등은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10분간 4번의 채굴을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클럭이 채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채굴용 메인보드 중 단연 으뜸은 바이오스타의 TB250BTC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품이 생산되지 않아 중고 제품만 구매 가능한 데다 비싼 가격 탓에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떠오른 채굴용 메인보드가 에즈락 B450 스틸 레전드입니다. 신제품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CI 슬롯이 6개로 구성되어 있어 6A 채굴기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원을 켜주신 뒤 딜리트 키를 눌러 바이오스 화면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부트 메뉴에서 CSM을 선택. Enabled로 되어 있는 CSM을 Disabled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상단의 어드밴스드 메뉴로 이동. 두 번째 PCI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 어버브 포지 디코딩을 Enabled로 변경해줍니다. ESC를 눌러 전 화면으로 돌아간 뒤 AMD CBS, MBO 커먼 옵션,
GFX 컨피규레이션을 차례로 눌러주시고 UMA Above 4G를 Enabled로 해줍니다. 다시 전 화면으로 돌아가 MB 컨피규레이션을 선택, IO MMU를 Enabled로 바꿔줍니다. 이어 최초 어드밴스드 화면으로 돌아가 AMD PBS에서 프라이머리 비디오 어댑터를 내장 그래픽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화면으로 돌아가 Full HD UEFI 바이오스를 디세이블드로 바꿔주신 뒤 F10을 눌러 저장 후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